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인트로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고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시는 거죠? 할 말이 없네. 저희가 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네네. 스몰톡도 하면서 약간 네. 그렇게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연습을 해봐야죠. 네.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지 사람들이 네. 하는 말들이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들어서 주 매수자인 사람들이 네네. 보통 내 집 마련하는 사람 혹은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소위 이 영끌이란 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지금보다 상급지를 가기 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영끌에 대한 기준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우리 네. 가족, 뭐 네. 남편이 있다면 남편 딱 둘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뭐 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선까지를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좀 연장선상이 된 거죠. 내 부모님의 네. 노후 자금이라든지 부모님의 이런 돈까지도 나의 영끌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면 남의 돈을 끌어와서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안 주시면 그걸 또 서운해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지, 이 영끌에 대한 보수적인 건지, 실거주라고 명목하에 되는 거는 모든 게 좀 정량화가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집을 사고자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가진 돈 1억밖에 없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네. 근데 고르고 골라서 딱 정해놓은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5억 정도다. 그럼 2억이 이제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네. 약간 욕심으로 보는 거죠. 어. 내가 살 수 있는 선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좋은 게 더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탐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돈까지 눈을 돌리는 거 이건 너무 과한 욕심이지 않나. 근데 이게 과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가진 돈 1억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걸로 아니면 지금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좀 적단 말이죠. 지금의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자기는 영원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에 오는 기회를 딱 잡아야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을 돌아봐도 사실 손 벌릴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특히 부모님. 그럼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상담을 했을 때 딱 보니까 부모님이 지금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여유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올 절대 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뭘 갖고 느끼냐면 옛날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네. 이성재가 부모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가지고 있던 자금을 부모님들이 자기를 주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성재가 그때 처한 상황이 이 돈을 주식인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수백억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부모님이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절박했던 거죠. 물론 이해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공공의 적을 말씀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정말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데 죽였잖아, 거기는. 죽였으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데 네. 빌리는 거잖아요. 이성재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라면 비판을 받을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죽이지 않고
그 돈을 빌려서 내가 활용을 해서 예를 네. 들어서 10억을 빌렸는데 이성재 같은 경우 그때 10억이었을 거예요. 10억을 빌려서 얘가 300억이 돼요. 근데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보면요. 2년만 있으면 네. 팔아서 바로 집값 그렇죠. 올라서 지금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아마 줄 이거를 테니까. 너무 절대 가볍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야,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건들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분은 뭐냐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해서 실거주를 하는 목적도 내가 거주를 여기서 영원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간인 거죠. 비과세를 받고 파는 전략이에요. 팔아서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돈으로 거기다 이제 아마 이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빌렸으니까 이걸로 돈 벌었으면 여기서 좀 더 주겠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 이자보다 더 쳐준다. 분명히 생각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면은 부모님 노후 자금이 지금 당장 2년 동안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더 주겠다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공감을 못했던 이유가 그거네요. 향후 2년 후에 시장을 보는 이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저 공감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여윳돈이면 네. 뭐 오케이 했는데 그렇죠. 노후 자금이라는 게 그렇죠. 저는 약간 되게 그건 이 부분까지 건드리나. 건드려야 되느냐 여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가 없으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그 절박감이 이제 더 강했던 거죠. 모르겠어요. 그 절박함이 자신의 절박함을 위해서 네. 이 부모님의 노후는 솔직히 그것도 절박한 거잖아요. 노후를 살 수 있는 그 자금인데 그렇죠. 그게 더 앞지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네. 맞는 건지 저는 좀 잘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진짜 연구하면서 정말 놀랬던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을 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면 네. 모든 과정을 스스로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노후 자금을 건드려서 이게 잘못되면 부모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책임져 줄 상황도 아닌데 이 상황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만 하고 떨어질 거라는 전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를 굉장히 너무 밝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게 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방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 과정을 다 스스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확대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이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뭐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이클을 항상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내 문제만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면 부모님의 노후는 완전 비참한 삶이 되고 당사자도 자금들이 성실을 되면서 본인 자금도 없어지고 부모님 노후 자금도 없어지는 네. 둘 다 비참한 상황으로 처해지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뭔가 좀 긍정적인 사고는 좋지만 부동산 투자는 정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 자산이 들어가는 그리고 많이 들어갈수록 항상 반대적인 리스크를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주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범법 행위만 아니면 무슨 짓은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점이 정말 좀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통해서 사실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를 미리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는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네. 좀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네. 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중반에는, 상승장 중반에는 이런 분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듣고선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끝 무렵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행동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무모하지만 상승장 중반에 이렇게 했으면 사실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 노후 자금도 지켜주고 이자까지 얹어서 생생 내면서 그 돈을 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었고, 네, 차선도 그걸로 불어나고, 인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자까지 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그쵸. 또 더 큰 집을 이제 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자금이 또 모자라잖아요. 모자르면 또 부모님 노후자금.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엔 똑같은 결과로 가게 돼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네. 또 쉽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네. 같아요. 우리 네.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투자를 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인트로를 하지 않을까. 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까? 익숙해지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